그 사람과 있을 땐 아무 말 안 해도 몸이 먼저 알아챘다. 손끝의 떨림, 시선의 온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리듬까지. 침대에 함께 누운 순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우린 정말 너무 잘 맞았다. 침대 위에서만큼은. 하지만 이상했다.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원하면서도 정작 아침이 되면 어색해졌다.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어색했고 하루의 피곤함을 묻는 말은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성관계를 마친 후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함께인데 혼자였다. 가까운데 외로웠다. 처음엔 이게 어른들의 사랑이겠거니 했다. 나도 어른이 되었으니 뜨거운 밤과 약간의 거리감은 당연한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감정은 더 무뎌졌고 삶은 점점 피로해졌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분명 어제도 서로를 격렬하게 안아주었는데 이상하게 존재로서 존중받는 느낌은 없었다. 말하고 싶었다. 이 관계 뭔가 이상해. 우린 침대에서만 가까운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지금 이마저도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침묵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밤을 반복했다. 욕망은 충족됐지만 감정은 계속해서 굶주려 갔다. 지금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우리 섹스는 잘 맞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완벽한 사랑은 없잖아. 육체적으로 맞는 것도 소중한 거니까. 그렇다. 맞는 말이다. 성적 친밀감이 있다는 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사람은 본능의 동물이지만 동시에 감정의 동물이다. 육체가 아닌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어도 그건 소통이 아니라 충돌일 뿐이다. 쾌락은 있지만 안정은 없고 중독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 어떤 사람은 성관계가 잘 맞는다는 이유로 이별을 미뤘다. 어떤 사람은 섹스를 할 때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사람은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늘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 왜 나는 사랑보다 욕망에 더 흔들릴까? 왜 나는 또 감정 없이 안겼을까?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나를 더 아끼게 됐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나는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됐나? 대답은 대부분 아니다. 욕망은 충족되었지만 그 안엔 존중도 성장도 위로도 없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겉으로는 뜨거웠지만 속은 이미 시들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성관계는 완벽하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이 불안하고 피로하고 고립감만 깊어지는 관계. 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지연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래된 공허함이 한 번에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서로의 손을 처음 잡은 날, 그는 특별히 다정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미래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 손길,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퍼즐 한 조각을 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처음 만난 지 3일 만에 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다. 그는 지연의 몸을 너무 잘 알았다. 어디를 쓰다듬어야 지연이 떨리는지, 언제 멈추고 언제 안아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연 역시 그와의 육체적인 관계에 전율했고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불균형이 느껴졌다. 그는 지연의 몸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지연의 하루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잡고 우리 집 갈래? 라는 말부터 꺼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직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애정은 오직 침대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지연은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다시 성관계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꺼내 이야기하면 그는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면 그냥 좋은 분위기 망치지 말자는 말로 덮었다. 결국 지연은 말하지 못했다. 나 사랑받고 있는 게 맞아? 우리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정우는 반대의 상황이었다. 그는 상대 여성이 자신을 너무 격렬하게 원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짜릿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하루라도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나 사랑 안 해? 라는 말을 꺼냈다. 정우는 지쳐갔다. 섹스는 여전히 좋았지만 그 이후엔 무조건 감정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잠자리 이후엔 늘 눈물이었고, 달래고 설득하고 확인시켜주는 패턴이 반복됐다. 정우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우린 섹스는 맞는데 감정은 안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그녀는 폭발했고,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정우는 오랜 시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면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는 격렬하고 만족스러웠지만 감정적인 소통은 부재했고, 결국 둘 다 혼자만의 심리적 파탄을 겪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실패담이 아니다. 이건 심리적 균형이 무너진 관계의 전형적인 예다. 심리학에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다. 첫째, 섹스 어텐션 중독. 성적 끌림과 주목은 자존감을 임시로 부풀린다. 하지만 일상이 되면 도파민 피드백은 빠르게 감소하고 결국 더 자극적인 관계나 강한 욕망만을 추구하게 된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원함을 느끼고 싶은 감정의 왜곡인 것이다. 둘째, 자기 상실. 연애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나로 계속 행동하다 보면 점점 진짜 나는 사라지고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셋째, 애착 유형의 충돌. 불안형은 성관계를 통해 애정을 확인하려 하고, 회피형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를 사용한다. 둘 다 상처를 회피하지만 방식이 다를 뿐이다. 가까워지면 무섭고 멀어지면 불안한 심리의 악순환. 문제는 이 관계들이 겉으로는 잘 맞는 커플로 보인다는 점이다. 친구들 사이에선 쟤네는 적어도 섹스는 잘 맞아서 좋겠다. 부러움 섞인 농담이 오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늘 외롭고 자기 자신을 이 관계의 도구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성관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가깝고 따뜻한가? 침대 밖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머뭇거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의 늪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관계. 하지만 끝나고 나면 늘 깊어지는 공허함. 그건 쾌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욕망은 가장 빠르게 거리를 좁혀주지만 마음을 잊지 않으면 결국 몸만 가까운 타인이 된다. 그 사람과 아무리 뜨겁게 안겨 있어도 내가 외롭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사용이다. 사랑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해야지, 오직 한 장면만 불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비다. 성관계가 잘 맞는다는 건 분명 큰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관계의 전부가 될 순 없다. 건강한 연애는 성적인 합과 정서적인 합이 함께 갈 때 완성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섹스는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만족은 정서적 연결감, 즉 감정의 일치와 일상의 동반자성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가? 그 사람은 침대 밖에서도 당신에게 따뜻한 언어와 태도를 건네는가?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만약 이 질문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쾌락은 순간을 만족시켜주지만 정서적 친밀감은 삶을 지탱해준다. 좋은 성관계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만약 성관계를 나눌 때는 충만하고 그 이후엔 늘 공허하다면 그건 당신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잠시 쓰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관계에서 나다워질 수 있는가? 관계가 나를 지워간다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건 독이다. 상대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성관계 이외에 연결고리가 있는가? 대화, 공감, 함께한 추억, 취향 공유. 그런 것들이 없고 침대만 남았다면 이미 관계는 위태로운 외주를 걷고 있다. 내 감정과 경계를 말할 수 있는가? 나 이럴 때 좀 불편해. 섹스 말고도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건 성이 아니라 통제로 이어지는 관계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그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남은 걸 지키고 싶어서 혹은 혼자가 무서워서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관계는 몸도 마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다. 쾌락도 대화도 존중도 어느 하나 빠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내 마음을 깎아가며 버티지 않아도 된다. 관계는 섹스 하나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나만 너무 강할수록 다른 결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당신이 외롭고 피곤하고 자꾸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당신의 몸을 원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침대 밖에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